그럼 지금부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 협의회 2021년 1분기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덕승 협의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아요. 모두들 건강하시죠? 우리 서로의 건강을 축원하는 의미에서 모두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올해 이제 2021년 첫 번째 정기회의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21년이 정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정세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고 북한에서는 새로운 제8차 당대를 통해서 향후 5개년에 걸친 국가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현재 북미 관계라든가 대남 관계에 있어서 미국한테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 정부한테도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한반도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것이 지금 멈춰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이후에 한반도의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주도적으로 판짜기에 돌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는 우리의 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강대국이 한반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약소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세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코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GDP가 세계 9위예요.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는 세계 6위고 1인당 GNI 국민소득은 OECD 국가 중에서 7, 8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믿고 물론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초강대국이 있지만은 초강대국에 끌려다니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행동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힘을 정확히 믿고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한다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주변국의 힘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잘 푸는 문제,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중국이 초강대국을 부상을 하면서 사실 중국과의 관계도 어그러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한다는 정신으로 주변 강대국을 잘 활용하는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가 견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문위원들이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에서는 정부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문위원으로서 현 정세가 어떠한가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현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 정세를 뒤흔드는 많은 한반도 평화를 교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긋고 국민들과 더불어, 평화를 애원한 국민들과 더불어 우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가짜뉴스에 흔들지도 않고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이 지금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을 정확히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현 시기에서는 우리가 할 일을 정확히 인식한 위에서 행동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한다는 것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도 우리가 SNS 활동을 강화를 해야 되고, 사실 민주평통 중앙에서 만든 많은 자료들이 있고, 동영상 자료들이, 그것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그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실제 이 동영상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을 못해요. 중앙사무처 그 유튜브, 그러니까 중앙민주평통 TV를 보면은 그 채널 구독자 수가 6,0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총 2만 명 가까이, 19,000명이나 되는데 6,000명밖에 구독자가 없고 조회수도 많아야 수백에서 수천. 그러니까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런 동영상 자료만 제대로 봐도 현 정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유튜브에 나오는 강사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가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것이 바로 작은 실천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주변에 가까운 분들한테 그 동영상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20기가 이제 19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SNS 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제반 SNS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각종 평화 통일 캠페인을 올해는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사무처에서도 이제 그런 계획이 아마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홍보물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도 있지만은 중앙사무처에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각 지역 협의회에 홍보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동을 강화해야 된다.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9기가 우리가 시작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 8월 30일이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9월 1일부터 20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20기를 우리 사실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영속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20기뿐만 아니라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민주평통이 19기가 20기와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기에도 계속 활동할 의지가 있는 자문위원님들은 20기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실무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들 그 자문위원이 되는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익히 알고 계실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서 19기 모든 자문위원님들이 20기에도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19기에 우리가 쌓은 노하우가 20기에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19기와 20기가 연속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활동의 대전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 길을 쭉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0기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회의가 이제 끝나면은 정세 인식, 올바른 정세 인식하에 우리가 할 일을 좀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20기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제가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아서 그런지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 그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나니 자문위원으로서 홍보도 열심히, 그리고 SNS도 유튜브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3분기 정기회의 주제 설명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왜 되고 있나요? 지금? 근데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예, 동영상 다 보셨죠? 예. 오늘 1분기 정규의 주제는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현재 멈춰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멈춰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오늘 1분기 토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한반도에 적용되는 평화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고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뭐 중동에 적용된다 그러면 중동 평화 프로세스예요. 그다음에 뭐 아일랜드에 적용된다 그러면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는 갈등 과정에 있는 그런 주체들이 갈등 전쟁을 종식을 하고 평화 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 평화협정을 체결하기까지의 과정,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협정된 평화협정을 잘 관리하는 과정 이 전 과정이 다 평화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이 평화 프로세스가 잘 가동이 됐어요. 근데 하노이 노들 이후에 지금 평화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이 멈춰진 상황인데 이것을 재가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출발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이전 정부인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리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대북 정책이 나오는 요 시점이 걔네들이 미국이 대북 정책에 대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면은 이게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어떻게 정책을 세우느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바로 우리 문제니까 우리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방안과 관해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다시 대화를 재개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1분기 주제는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다시 부연 설명하지는 않을 테고요. 먼저 그 동영상에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먼저 질문을 좀 해주시고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가 현 시점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꼭 이 토론 주제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사항 있으신 분 거수를 해 주십시오. 손을 흔들어 주세요. 현재 모두 몇 분이 들어와 계시죠? 예. 손 흔드신 분 계신가요? 누가 흔드셨나요? 예, 정성장 의원님 손 흔드셨죠?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예, 들립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북미가 서로 불신을 갖고 있는 북미가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어떤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비핵화라든가 평화체제 이 문제는 북미 대화 재개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상호 불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국과 한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북한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북한을 악마화해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서 온갖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게 미국의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남북 미중이 참가하는 이제 사자회담으로 가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회담에서는 이제 양자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도 이제 중국과 한국도 참여하는 사자회담으로 가야 되고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북미 대화 복원, 남북 대화 체제. 근데 북미 간의 타협을 볼 수가 없고 남북 간의 타협을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보다 더 틀을 높여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정 의원님은 그 세종연구소 전문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전문가이시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어젠가요? 미국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안을 했는데 북한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 의원님이 지금 미국에 몇 달 가셨다 이제 오셔갖고 미국 현지의 이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전달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에서 북한을 악마화하고 북한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미 대화가 쉽게 재개되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동맹과의 중요성을 더욱더 이제 강조하는 이런 입장을 지금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와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더 이제 인식을 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북한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해소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그 가교 역할을 사실 우리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다른 정 의원님께서 중국이 포함되는 4자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검토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제 중국과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에서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잖아요. 그리고 그 미중 갈등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처럼 아마 미국과 한편으로는 경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 의원님의 전문가적인 조언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중앙의 사무처에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올 상반기 올해 민주평통의 역할 중에 가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건의를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창의적인 그런 발상에 기초한 그런 과감한 의견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의견이나 질문 사항 있으면은 의사 표시를 좀 해주시죠. 예. 정 의원님 또 거수하셨습니다. 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부정적이지만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핵의 감축, 그러니까 핵 감축을 이제 실질적으로 핵 감축을 추진하려는 점진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하고 협상이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협의하면서 이제 북한에게 뭐 단기간 내에 감축하라고 하면 포기하라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니까 매년 한 10% 정도씩 핵 능력을 감축하고 그에 따라서 제재도 이제 10%씩 감축하는 그런 식의 방안을 좀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 상당히 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이나 몇 년 걸쳐서 서로 이제 북한도 이제 단계적으로 핵감축하고 단계적으로 미국도 제재안을 한다 하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서로 신뢰가 이제 더 쌓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라든가 평화 체제도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한 중간 단계에서 비핵화의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에 논의됐던 것들을 좀 과감하게 바꿔서 평화라든가 북미관계 정상화를 앞당기는 그런 이제 구상을 우리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빅딜을 통한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점점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단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제를 하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체제 인정으로 나가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세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호 공존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측면을 확장을 해서 문제 해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정환 의원님, 예, 손 드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참 이 사회를 통해서 여러 이론들하고 같이 우리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그리고 현 어떤 정치에 대해서 남북관계 정치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것을 좀 특별히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대외적인 문제에서 아까 말하면 미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평소에 주변에 있는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게 우리의 국가 발전에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하도록 해줄 것이 어떤가 그런 혹시 공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리고 자문기구로서의 민주평통이 해야 될 역할, 특히 우리 민주평통은 자문위원으로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그 평화 의지를 결집을 해서 현 난국을 타개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온갖 가짜 뉴스가 여과 없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정확하게 현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한 45분이요? 예. 지금 박은미 의원 들어와 계신데요. 한 말씀 해주실래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그 설문조사 이메일이 와서 참여했는데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최대한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강성구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지금 산에 있어서 잘 들리십니까 이제? 예, 들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뭐 좋은 말씀 해주신 그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 저도 이제 뭐 하루빨리 확인이 되기를 염원하지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물론 뭐 영향력을 끼치는 그 미국의 태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여당 야당 간에도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그 다가가지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좀 통일에 대한 발전이 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해서 북한에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에도 같이 사자 협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활동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야 되고 통일의 길로 나가야 된다. 누구나 다 동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는 평화 정착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평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A라는 방법보다는 B라는 방법이 더 낫다. 방법론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런 의견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예 평화 자체를 교란하는 행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인식 하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홍보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걸 좀 분명히 하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더 역점을 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되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사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민족으로 얘기하면 우리 민족이 상당히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이 하나로 모아진다고 한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시민의식도 세계 제일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일본하고 경제 문제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이기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일본이 거의 우리한테 손을 든 상황이거든요. 일본 우리보다 훨씬 지금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현재 상태를 좀 정확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 한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 가치상에 있어서도 참 훌륭한 나라, 김구 선생이 말한 그 문화 대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견 더 말씀하실 분 더 말씀을 해주세요. 손 거수해 주십시오. 꼭 정세와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협의회의 문제점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세 번 맞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인터뷰어인가요? 인터뷰인가요? 대담을 같이 해주신 문승호 자문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렇게 뭐가 언론 것은 비대면 으로라도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또 얼굴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를 통해서 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바가 참 많았는데요. 우선 정세상으로는 뭐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얘기도 있으셨겠지만 미국의 이제 그 행정부가 바뀌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분들과도 사실 이게 대화 주제가 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북한 문제라든가 향후 우리가 어떤 사회를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명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명하신다고 하니까 비디오를 끄시네요. 비디오 끄신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박영수 의원님 들어와 계시죠? 네, 박영수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박영수 의원님 패스할까요? 신은수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끌어들여서 주변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만드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으로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주변과 함께하는 사람과 지인과 친구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사실은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의견이 다를 때 얘기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주변과 나누고 그게 뭐 논쟁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들을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것이 이런 분위기를 확대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과 자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갈등 대립이 없는 시대 없는 나라는 없거든요. 갈등 대립은 필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갈등 대립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고 사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갈등 대립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해결하면서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갈등 대립을 해결하고 조절하는 능력, 자세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일상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송영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송영훈 부회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아주 솔직한 태도, 예, 좋습니다. 이현숙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제가 이제 평소에 회의 때 우리 임원님들이나 그러니까 그 기회가 좀 많으셨으니까 그 평소에 말씀을 좀 적게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우리 이은숙 의원님도 계시고 이연숙 의원님도 계신데 이연숙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비디오를 끄셨는데. 그럼 이은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은숙 의원님 왜 웃고만 계세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끊어졌어요? 안 하실 거예요? 예. 우리 이종철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종철 의원님. 이 소리가 안 들리나? 예? 그래요? 아니 선우경 의원님은 그 의견 발표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온라인 패널로 뵙는 게 참 낯선데 저는 이 코로나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 평소 자문회의 참석하면서 여태까지 많은 분들 뵈면서 이게 얼굴을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래야 현실감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뭔가 생각을 주고받는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반도 정세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뭔가 실무에 와 닿아야 되는데 이게 조그만 화면을 통해서 이 거대한 담론을 말씀을 듣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감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수상 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뵙고 또 강의도 듣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오늘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도 이 회의를 좀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과 같은 회의 마저도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현실감 있는 그런 통일에 대한 한반도 통화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고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올해는 저는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상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상황과 똑같이 일상이 재현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일상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그런 방향으로 약간 위험성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우리 의장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올해의 어떤 과제를 회복 그리고 포용 그다음에 도약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일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아까 제가 손우경 의원님은 패스했는데 계속 대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주변에 듣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길지는 않은데 어쨌든 선제적 대응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뭔가 특별한 그 대응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정체되어 있는 남북 관계가 돌파구도를 마련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 판단은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닌 저기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가 개성공단 문제는 그러니까 남한의 강력한 의지로 돌파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선제적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근접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혹여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 남북 관계를 돌파했던 부분이 물론 지금 정세의 어떤 변화 속에서 북미 아니, 미국과 남한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당시 부시 정권이 취하고 있었던 그 대북 관계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었을 시점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과감하게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밀고 갔던 의지를 갖고 밀고 갔던 부분들이 선뜻 생각나거든요. 지금의 현 시점에 있어서 그런 과감한 대한민국의 요구가 없이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파할 수 없다라면 그걸 선택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나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 극한돼 있긴 한데 그게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느라 제한적이긴 한데 어쨌든 저 개인 생각이라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회사에서 일 안 하시고 농땡이 까고 어쨌든 이제 좋은 의견, 어쨌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계를 재개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의견을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남북 협력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전부터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해도 북에서 응해 올지는 좀 미지수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제재 사항이 아닌 우리 정부의 어떤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북한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그 대전제는 북한과 우리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상호 신뢰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북한 같은 경우가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테스트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훈련이었는데, 한미연합훈련이 오늘이 16일인가요? 17일인가요? 16일이죠. 내일 모레 18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이 돼요. 근데 북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축소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에서도 좀 그 한미연합훈련,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은 어느 정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미흡한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아마 북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계속 인도적인 제안은 하고는 있는데 북에서는 현재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응답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과감하고 더욱더 믿을 만한 남북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걸 이행을 하는 진실한 노력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북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현신 고문님은 한 말씀 지금 들리시나요? 안 하실 겁니까? 예, 그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안 하신 분들이 우리 김근자 의원님,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왜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지금 회의에 잘 참가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꺼졌네. 정윤 의원님 들어와 계시죠?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정윤 의원님도 계시고 박은미 의원님도 계신데 그 제가 부탁 겸 이게 이제 유권자로서 성남시 의원이시니까, 예, 이걸 청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유권자가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민원인가요? 다른 게 아니라 성남시 의회에서 그 우리 이제 한반도가 평화가 좀 정착이 되고 그 남북 대화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진전된 남북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성남시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결의문이라든가,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민주평통 성남시 협의회 과제 중에 하나가 성남시민 평화선언을 추진하는 건데요. 성남시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결의문 채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정윤 의원님은요? 예, 그러면 두 분을 우리가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그 결의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셔갖고 그 시의회에 제안을 두 분이 좀 해주시면은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이후에. 예,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예.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장님, 김여욱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원복덕 부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사실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근데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국내의 어떤 정치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에 좌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은, 어쨌든 진보 보수가 여야가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해관계 이런 걸 좀 떠나서 같이 합심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분야에서 정치만 빼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지금은 문화대국이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 미나리의 윤여정 선생님 수상하셨나요? 아직 발표 안 하셨죠? 아마 이번에 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일본이 문화 강국이었는데,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문화 강국이었는데 우리가 일본을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부분, 뭐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다 출중하잖아요. 앞으로 쭉쭉 나아가고 있는데 정치 분야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정치 분야가 그렇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냐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역시 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지 않는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이 되고, 뭐 쟤는 빨갱이야, 쟤는 뭐야, 뭐 이런 부분,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논쟁 수준이, 여야의 경쟁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된다는 것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게 추상적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정치라는 게 모든 게 정치거든요. 우리의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정치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상당히 뭐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자진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차장 손. 예? 누가 거수하신 분 안 계신가요? 예.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신정윤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이크 여기서 해도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그럼
이쪽 나오셔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 제 주변 지인분들은 저희가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보통 통일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통일 방안에 흡수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일 체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저희 민주평통회의 자문회의에서 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걸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 의원님께서 통일 방안과 관련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지금 이제 이전과는 상황이 좀 많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의 꿈을 우리가 놓치지는 않아야 되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네? 이제 이렇게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고 사람이 오고 가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통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는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흡수 통일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평화 체제가 구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통일 방안 관련한 얘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의 꿈은 우리가 놓치지 않되 그 방향으로 쭉 가되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요것에 초점을 맞춰서 평화로 가는 길, 이 과정이, 그리고 이 과정 평화 체제가 확장되는 과정이 통일의 길이다. 네,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1분기 정계의 주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 이행 방안과 관련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의견들은 정리를 해서 중앙사무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아마 정리된 의견들이 이후에 자문위원님들께 아마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메일이나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키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들을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문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당부 말씀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문위원님들에게 카톡과 문자로 통일 의견 수렴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링크에 접속하셔서 내일 3월 17일 12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남시협의회 유튜브 채널이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첫 영상 게재를 시작으로 민주평통과 관련된 최근 소식 그리고 교육 영상 등을 꾸준히 올리고 있사오니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위원님들의 관심 표현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덕승 협의회장님의 폐회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폐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 우리 그 지회장님이 3분 중에 2분이 와 계세요. 그래서 지회장님 한 말씀씩 인사 말씀 좀 듣고, 예, 그런 다음에 폐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지회장, 황인상 지회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분당 지회장, 최진희 지회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정구 지회장 황인상입니다. 예, 오늘도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갖고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은 언젠간 우리 국민 모두가 소원하는 민주적 그 남북한 평화 통일이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협의회도 우리 한덕승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이고 중단하지 않게 많은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그 홍보하고 분위기 조성하는데 좀 앞장서는 것이 최상의 우리의 의무고 또 책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문위원님들.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못 뵙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보고 싶네요. 그래서 올해는 빨리 코로나가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다음 분기 때는 회장님 모시고 더 알찬 회의를 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우리 자문위원들이 분발해서 우리 한 회장님 중심으로 지금 남북 교착 상태에 빠진 이 평화통일 프로세스가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폐선을 하기 전에요. 그 5월 달에 5월 27일 날 그 제2권역 연수를 우리 성남시 협의회가 주관을 해요. 그래서 이때도 아마 온 오프 병행해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5월 27일 날 연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4월도 그렇고 그 5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계속 그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SNS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도 페이스북을 하다가 요즘 안 했는데 페이스북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은 우리 성남TV뿐만 아니라 중앙사무처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을 해주세요. 근데 왜 구독을 왜 안 하시는, 구독하려면은 그 인적 사항을 쭉 적고 이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꼭 구독을 하셔야 돼요.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른 쪽에도 홍보를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작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량에 붙이는 평화 정착 스티커라든가.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차량에도 부착을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1분기 민주평통 성남시 협의회 정기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